이번 4차 유행은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감염되고 가족과 지인에게 전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 공로자로서 국내에 들어온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 전 보신 영상에서 우리 입국할 아프간인 숫자가 380여 명으로 나갔는데요. 391명으로 391명으로 외교부가 확인했다는 소식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이 소식 중심으로 좀 알아보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 정부를 도왔던 현지인과 가족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직원들도 있고요. 우리 군이 또 파병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민간 병원도 운영을 했는데요. 그 병원에서 근무했던 직원도 있고 또 직업훈련원도 우리가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협조를 했던 사람도 있고 통역도 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국가, 우리 한국에 기여를 했고 도움을 준 아프간 현지인들을 이제 국내로 데려오겠다. 이제 이런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는 건가요? 언제쯤 들어오게 되나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 돼요. 근데 내일 도착한다고 얘기하는 거 보고 그 판단해서 보고 그리고 현지에서 한국으로 오는 데까지 한 10시간 걸린다고 하니까요. 내일 도착한다는 얘기를 보면 오늘 아직 출발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원래는 이제 민간 전세기를 띄우려고 했답니다. 근데 카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민간 전세기를 띄울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군 수송기가 지금 3대가 동원됐고요. 그냥 바로 카불로 들어간 게 아니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군용기가 일단 대기한 상태에서 카불로 넘어가가지고 그 군용기에서 현지인들을 태워서 이슬라마바드로 지금 이동하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이런 경로를 아마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상태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현지인들을 이슬라마바드로 옮겼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일단 안전이 확보됐다는 게 다행스럽네요. 근데 최초에 입국을 추진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420여 명쯤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좀 줄었습니다. 이게 이송 인원을 두고 언론에서는 일본 언론은 470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좀 혼선이 빚어지니까요. 최정문 외교부 2차관이 오늘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427명이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신청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최종적으로 76가구 391명이 이 국내로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럼 39명이 빠집니다. 근데 당초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다가 부모님이 현재 남아 계셔서 도저히 가기 어렵다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한국이 아니라 제3국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람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빼고 나니까 391명이 됐다. 391명이 국내로 입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엔 또 신생아 3명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요. 8월에 출산한 아기도 있다고 합니다. 네. 환경이 훨씬 좋은 국내로 들어와서 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특히나 신생아들. 근데 이분들의 신분이 그러니까 난민이 아니고 특별 공로자라는 신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도 기자들이 오늘 해독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굉장히 낯설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것이냐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난민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난민법을 적용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난민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무부의 심사를 받는 거죠. 네. 근데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나라 난민 인정 안 하기로 유명한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 공로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건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장기 체류 허가를 먼저 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영주권을 주는 자격에 우리 국익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런 방안들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외교부 차원에서 설명한 것이고요. 법무부에서 구체적인 만약에 법률적으로 미비점이 있다고 하면은 법 개정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무부 차원에서 최종적인 브리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체류 자격이라는 건 결국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사회 보장을 제공할 것인지
근로는 할 수 있는지 뭐 여러 복잡한 그렇죠. 것들이 그런 있어서 거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정부가 분쟁 지역에서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을 대규모로 들여온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예멘 난민 같은 경우처럼 국내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나라 국가에서 만약에 격변 사태나 뭐 예를 들면 쿠데타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예멘 난민 경우에도 한 500명 가까이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있지만 우리나라를 도왔다는 이유로 국내로 이렇게 현지인들을 데려오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우리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도움에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좀 보답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국제적인 어떤 위상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국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점에서는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한국을 주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국익 뭐 이런 좀 추상적인 가치도 좋지만 사실 탈레반이 외국 정부에 부역한 그들의 표현으로 네네. 하면 그런 분들은 실제로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니까 구하는 게 인도적인 뭐 견지에서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분들은 그러니까 특별 공로자들인 거고 네. 우리 군이나 현지 재건 사업을 도왔던 다른 일반적인 난민들은 어떻습니까? 수용할 가능성이 좀 있나요? 아프간 난민이 국내 난민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프간인들이 434명이 있습니다, 현재. 근데 지금 아프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불법 체류자도 일부 섞여 있고요. 그리고 또 비자가 만료돼서 곧 떠나야 되는 사람, 몇 개월 뒤에 떠나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434명에 대해서 인도적 특별 체류를 허가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간 사태가 좀 해결이 되고 정정이 좀 안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출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방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지난 3월에 미얀마 사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2만 5천 명에 대해서 인도적 특별 체류 허가를 준 적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도적 특별 체류라고 하는 게 난민법상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취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 노무직, 건설업이나 뭐 농사 이런 쪽에만 가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국내에서 결혼도 안 됩니다. 결혼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인도적 특별 체류가 한 10년 정도 된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결혼도 못 하고 10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이게 맞는 거냐? 인도적인 게 아니라 비인도적 체류허가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참, 오늘 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난민 수용을 중단하라 이런 요구도 하더군요. 사회적으로 좀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자고 할 수는 없으니까 논의를 정치권에서도 사회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